자, 오늘은 시외버스로 대한민국 한 바퀴 돌기 2일차입니다. 저는 지금 포항에서 부산 해운대 터미널로 이동을 할 거고, 포항에서 부산까지의 요금은 14,000원이에요. 이동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 근데 아마 출근 시간대가 걸려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2일차의 시작, 포항에서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14번 좌석입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1일차는 딱 좋았는데 목욕탕에 갔다 온 이후부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비 너무 많이 온다. 비 피할 데가 없네. 여기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포항터미널에서 해운대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제가 7시 10분 버스를 타고 왔는데 8시 50분에 여기 해운대에 내렸어요. 딱 1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오자마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해운대 터미널이 공사 중이어서 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비 쫄딱 맞고 지금 근처로 피신을 했습니다. 일단 물기를 좀 털어줘야 될 것 같아. 다 젖었네. 제가 비 때문에 고생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것도 챙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 털어주는 데는 정말 좋아요.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현재 시간이 8시 55분인데 앞으로 한 2시간 동안은 그래도 비가 계속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퀄리 볼트를 타고는 비가 오는 날도 많이 주행을 해봤지만, 이 미니를 타고는 비 오는 날 주행을 해보진 않았어요. 볼트 같은 경우는 배터리나 컨트롤러가 안장 밑에 있어서 배터리나 컨트롤러가 조금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배터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비에 조금도 보호가 되지 않아서 지금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타고 다니는 걸 좀 자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좀 어디 들어가 있고 싶은데, 지금은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거든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가 좀 잦아들면은 그때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한 30분 정도 여기 서 있었는데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 있느니 차라리 카페에 들어가서 충전기라도 쓰면서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봐야 시간 낭비만 될 것 같고 비를 좀 맞더라도 카페로 이동해 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 맞더라도 이동. 저 특단의 대책을 사용해야겠어요.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배터리를 분리해서 따로 들고 가겠습니다. 배터리는 가방에 메고 무동력으로 발로 밟아서 이동할게요. 비 많이 온다. 그래도 그나마 이번 여행은 제가 출발 전에 비 예보를 보고 왔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왔어요. 이 옷은 방수가 강한 옷이라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거든요. 뭐 이왕 비 맞은 거 스타벅스 말고 아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제 맥도날드 맥머핀 2개 먹은 거 말고는 뭐 이렇다 맛있는 걸 먹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이 해운대에 전복죽 맛집이 있다고 해요. 제가 전복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이왕 비 맞은 김에 좀 더 비 맞고 가서 아침으로 전복죽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비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오후에는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는 기분 좋게 맞아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 명 되나요? 저 전복죽 특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나는 만나고 싸우는 애들 때문에 학원 때문에 싸우고 그냥 입자이고 만원은 어떻게 했는지 뭐 보내려고 그러고 보낼 불에 달았다고 꿀치라니. 와우. 대박인데? 아버님이 이 된장에 담입니다. 아니 양아치 지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중심이 좀 가다 싶으면 좀 다른 거 드셔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고기 드시는 게 초밥 그거 나오는데 거꾸로 닮은 거죠. 지난번 울진에서 먹은 동심식당 전복죽 이후로 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전복죽 먹은 것 같습니다. 전복죽에 전복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첫 숟가락 먹을 때부터 마지막 숟가락 먹을 때까지 전복이 계속 나와요. 가격이 좀 흠이긴 한데 확실히 맛있는 전복죽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비가 살짝 그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1시간 정도면 비가 완전히 그칠 것 같은데 일단 해운대로 가서 뭐 비 피할 때를 좀 찾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해운대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해운대 바다가 있는데
오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다가 파도가 엄청 심합니다. 바람도 엄청 나고요. 와. 와, 자전거가 앞으로 안 갈 정도로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요. 맞바람이. 와. 아싸, 에어 컴프레셔 발견. 와, 파도 예술이다. 파도가 그냥 미쳤습니다. 여기 있는 스타벅스로 피신. 카페에서 딱 1시간 정도 핸드폰 배터리랑 이것저것 충전을 시켜주면서 기다리니까 비가 완벽하게 그쳤어요. 지금 날씨도 완전 따뜻하고 비도 그쳤고 선선하게 바람이 부는 게 정말 최고의 날씨입니다. 여기는 해운대 바다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파도가 엄청나게 살벌하게 치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이 해운대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쪽 바다 멀리를 보면은 먹구름이 굉장히 멋있게 껴 있어요. 수평선 위로 먹구름이 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비 온 다음에만 볼 수 있는 정말 멋있는 바다거든요. 저 구름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주머니에서 장갑이 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장갑을 잃어버렸는지 제 오른쪽 주머니에 계속 장갑이 들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장갑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끼고 달릴 장갑이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침에 비가 그렇게 지독하게 내리더니 비가 그친 뒤에 지금 해운대는 정말 멋있는 파도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파도도 멋있고 그 파도 위로 보이는 구름까지 대자연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풍경이에요. 이왕 부산까지 온 거 광안리까지는 가봐야죠. 해수욕장을 따라서 광안리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광안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전거로 20분만 가면은 광안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국토종주를 하면서 부산에 도착을 했을 때 부산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국토종주의 마지막 날 마지막 인증 도장을 찍고 나서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 날 부산을 좀 관광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좀 틀어졌죠.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좀 계획대로 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 또 자전거를 가지고 부산에 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1년 만에
자전거를 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자, 그때는 하지 못했던 부산 자전거 여행을 오늘 좀 해볼게요. 저는 그래도 이 부산을 제법 자주 오는 편인데 연애에 한 번 정도는 꼭 오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버스를 타고 와요. 버스를 타고 내려올 때는 자면서 내려올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부산에 오고 나서 부산을 이제 돌아다닐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 좀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타기 아까워서 걸어가고 싶은데 또 걸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때마다 자전거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 보니까 확실히 부산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기 정말 좋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부산도 해안가 쪽은 이렇게 평지지만 내륙 쪽으로는 언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부산 사람들은 언덕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언덕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언덕을 마주치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웅장하다.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 밀락 수변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좌측에 광안대교를 따라서 쭉 가면 수변공원이 나오고 좀 더 가면 광안리 해변이 나와요. 이 위에 데크길로 걸으면 좌측으로 바다 그리고 광안대교를 보면서 걸을 수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아래 나져 있네요. 위에서 보면은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민락 수변공원은 노상에 앉아서 술 먹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부산시가 칼을 빼들었죠. 음주 전격 금지로. 워낙 개판이어서 뭐 하나의 낭만이었던 장소가 이제는 다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말 밤에 여기 민락 수변공원으로 오면 정말 가관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순 없어요. 다만 아름다운 산책로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렇게 금주 구역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뉴스를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사실 여기 수변공원은 그런 술 먹는 모습들이 보기 안 좋아서 사라졌다기보다는 쓰레기 문제로 음주를 금지한 게 굉장히 커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민락 수변공원 앞에 펫센터라든지 여러 상인 연합이랑 협의가 돼 있었는데 청소를 좀 그쪽에서 도맡아 하는 조건으로 계속 유예를 해줬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알아서 직접 치우든 임금을 주고 인력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아서 결국은 부산시가 칼을 빼들었고 금주 구역이 되는 바람에 상인들도 큰 타격을 입었겠죠. 저도 온라인상으로 떠도는 얘기만 들은 거라 정확한 오피셜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광안리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가면 광안리 해수욕장이 나와요. 오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냐면 이런 공유자전거나 킥보드들이 전부 다 쓰러져 있어요. 지금 부산 전체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광안리를 그렇게 많이 왔어도 저 해수욕장만 가봤지 이 반대편에서 저 해수욕장을 바라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광안리 까리하네. 역시 광안리 멋있네요. 가만히 앉아서 파도 부서지는 것만 구경했는데도 10분 20분 금방 지나갑니다. 전 이제 시간도 얼추 좀 됐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다음 장소는 여기 부산에서 여수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여수까지 한 3-4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또 부산 왔으면 돼지국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국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여수로 이동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맛있는 돼지국밥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돼지국밥을 한 그릇 먹고 여수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은 다시 해운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확실히 부산이 따뜻하긴 따뜻한가 봐요. 지금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말하기를 서울은 굉장히 춥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부산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낮 기온 15도고 지금 장갑도 안 껴도 될 정도로 뭐 한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짜 부산에 언덕이 많긴 많네. 근데 이 정도 언덕은 문제 없긴 하거든요. 가게가 내공이 상당해 보이는구만. 7,000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흔히 맛에는 5가지 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보통 이 5가지를 오원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집에는 이 5가지 맛이 아닌 세월의 맛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오원미로 나타낼 수 없는 세월의 맛이 추가가 돼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이 있어요. 심지어 저 모든 재료들이 다 국내산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마늘, 새우젓, 김치, 돼지고기 다 국내산을 사용하시고, 맛 자체가 너무 깔끔한데 그 오랜 가게를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한 데서 나오는 그런 세월의 맛이 진짜로 이 맛으로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는 이제 이곳 해운대를 떠나서 여수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제가 밥을 먹은 여기 국밥집 바로 옆이 시외버스 정류소예요. 제가 아침에 여기서 내렸었는데 원래는 여기에 터미널 건물이 있었거든요. 지금 건물이 리모델링에 들어갔는지 건물은 없고 무슨 임시 컨테이너만 하나 딸랑 있습니다. 저러니 아침에 제가 여기서 내려서 비 피할 데 없이 비 맞으면서 방황을 했죠. 뭐 여튼 저는 여기서 좀 시간을 때우다가 버스가 오면은 버스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여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수까지의 이동 시간은 3시간 50분 정도가 걸려요. 이 남해 라인을 따라서 여수까지 쭉 가야 되기 때문에 3시간 50분 정도가 걸리고 버스 요금도 상당히 비쌉니다. 27,800원이에요. 27,800원을 주고 여수로 이동합니다. 자, 자전거도 실었고 3시간 50분 동안 열심히 가봅시다. 어차피 자면서 갈 거지만. 감사합니다. 짐 좀 꺼낼게요. 부산에서 여수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2분이니까 제가 2시 30분 버스를 타고 넘어왔거든요. 정확히 3시간 30분 걸렸네요. 쉽지 않았습니다. 멀미가 너무 나더라고요. 기사님도 운전을 꽤나 격하게 하셔서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여수까지만 이동을 하려고 해요. 여수에서는 심야버스가 어디로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여수로 넘어온 게 마지막 차였고, 내일 첫 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수에서 어쩔 수 없이 1박을 할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1박을 할 거고, 일단 지금 숙소는 잡아놨습니다. 제가 야놀자를 이용해서 여수에서 저렴한 숙소를 예약을 해놨고, 거기서 1박을 하면서 여수의 야경을 또 볼만한 데가 있으면 소개를 하면서 여수 여행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숙소로 이동을 해서 체크인을 먼저 해줄게요. 부산에서 여수로 넘어와서 지금 제일 체감이 되는 건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손이 시려울 정도로 날씨가 추워요. 제가 어디선가 또 장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장갑도 없고 손은 손대로 시렵고 난처하네요. 일단은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약했는데요. 홍석화예요. 한 분이세요? 한 명이요. 쭉 올라가시면 3층에 1301호라고 있어요. 1301호요? 예. 자전거 여기다가 둬도 되나요? 3층이 뭐 어디 자전거 있어요? 접이식. 자전거 한번 잘 놔둬 보셔요. 우리 이쪽 주차장에 열면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그러죠. 거기다 놔두셔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름이 무인텔인데 전혀 무인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무인 시스템이 전혀 아닌데 무인텔인 게 웃기네. 내 방은 또 문이 열려 있어. 방이 왜 이렇게 좋아? 여기가 1박에 3만원 주고 방을 잡았거든요. 방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뭐 있을 거 다 있고, 냉장고가 이런 냉장고가 들어있는 모텔은 또 처음 보네. 자취방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비데도 있고 온수 콸콸 잘 나오고요.
아, 아늑하다. 오늘도 어제 집을 나와서 이틀 만에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이틀을 꽉 채워서 바깥을 나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체크인을 하네요. 오늘은 숙소에 체크인을 한 김에 제가 항상 이 숙소를 잡는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주로 야놀자나 여기어때를 이용해서 숙소를 잡는데, 일반적으로 숙소를 잡으실 때 보통 여기 검색란에다가 만약에 여수를 여행 간다 그럼 여기다 여수를 검색을 해서 숙소를 잡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냐면은 여기 보면 내 주변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내 주변을 누르면 지도가 나옵니다. 이 지도를 제가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설정을 해줘요. 지금은 딱 제 위치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내가 목포를 간다 그러면은 이 지도를 목포로 이동을 해주고, 여수를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수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수 안에서도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범위를 좀 많이 맞춰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집 모양이 뿅뿅뿅뿅 하고 뜹니다. 이때 목록을 누르시면은 숙소가 굉장히 많이 떠요. 이제 여기 안에서 최저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싼 방부터 내가 원하는 금액대의 방을 맞춰서 고를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저렴한 방이라고 할지라도 3만원, 35,000원, 31,000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저가 정렬을 한 다음에 이 후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좀 많이 체크를 합니다. 똑같은 3만원이어도 후기가 적다거나 후기가 별점이 낮다 이런 데는 좀 최대한 걸러주고, 후기도 많고 별점도 높다 그러면은 한 500원, 많게는 뭐 2,000원, 3,000원이 비싸더라도 그런 데 위주로 좀 숙소를 잡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숙소를 잡으면은 거의 실망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돈을 아끼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야놀자에서 숙소를 찾았으면 여기어때에다가 똑같은 숙소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좀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해가면서 숙소를 잡으면은 좋은 숙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만의 숙소 잡는 팁이에요. 지금 일단 시간이 6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샤워를 하고 여기 여수를 구경하러 나가줄 겁니다. 일단 샤워부터 하고 다시 바깥으로 이동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돌게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이번 여행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지역을 이동하면서 먹으러만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이동하고 먹고의 무한 반복이네요. 자전거는 놓고 나왔습니다. 제가 뭐 술을 먹을 건 아니지만 어제 오늘 계속 자전거 타고 버스에 앉아있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만 무한 반복을 했더니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엉덩이가 좀 많이 베겨서 일부러 걸어 나왔습니다. 어차피 게장 먹으러 가는 식당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해서 좀 걸어가려고 나왔어요. 일단은 걸어가서 게장을 한 사발이 먹고 다시 자전거를 꺼내 오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13,000원이에요. 여수 대단한데? 야, 이걸 싸먹어봐. 와, 미쳤다 진짜.
제가 맛집을 정하는 기준이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맛이냐 아니냐 그걸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맛과 이 정도 퀄리티 서울에서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식당이고, 최고의 극찬이 이 음식을 먹으러 그 지역에 한 번 더 방문할 것이냐, 여기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것 때문에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처음이네요. 저 구성이 13,000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먹으면서 이 가게의 미래가 걱정되는 가게는 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쌈밥집에서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13,000원을 내고 저걸 먹으면서도 이거를 계속 이 가격에 이 구성을 계속 팔면은 과연 유지가 될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로 정말 저기는 미친 맛집이에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충격 먹었어요 진짜로. 밥 먹고 나와서 여수 시내를 좀 한 바퀴 둘러볼 건데, 슬금슬금 돌면서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위치가 이순신 광장이거든요. 저기에 보시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 저 오른쪽에는 거북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1:1 사이즈의 거북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북선 모형도 저렇게 있고, 이 이순신 광장을 기준으로 맛집들이 엄청나게 포진해 있어요. 마치 하객진처럼 맛집들이 엄청나게 분포해 있습니다. 정말 관광객들의 지갑을 사정없이 섬멸시켜버릴 그런 맛집의 하객진이네요. 이렇게 이순신 광장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뭐 볼거리도 많고, 여기 이 앞이 바로 여수 밤바다예요. 저 멀리 보이는 저희가 여수 낭만 포차거리고, 이 여수 바다를 바라보면은 뭐 돌산대교 야경,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상가들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야경이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여수야말로 진짜 미식의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이 여수 특산물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돌게장, 갯장어, 돌산 갓김치. 지금 제가 그냥 내뱉는 것만 해도 이렇게 술술 나올 정도로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와, 저 야간에 운행하는 케이블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이 시간에 운영을 하는구나. 여수 정말 볼거리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 곳입니다. 여수 밤바다 느낌이 있네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이쪽 이 라인이 여수 낭만포차 거리거든요. 뭐 바가지다 어쩐다 말이 많긴 하지만, 또 여수에서 저기만큼 핫플레이스가 없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 돌문어빵 하나 마지막으로 사서 먹으면서 가야겠다. 곽튜브님 또 안 오시나 여기? 추워. 와, 날씨가 실시간으로 계속 추워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수 기온이 4도입니다. 4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15도였는데 여수로 넘어오니까 4도가 됐네. 추워. 이렇게 오늘 새벽 포항을 시작으로 부산을 거쳐서 여기 여수까지 한번 이동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동 시간이 꽤나 길었어요. 아침에 비를 꽤나 맞는 바람에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무사히 여수까지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질 예정이고, 부산보다는 이제 또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운 날씨와
싸움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일단 첫 차를 타고 여기 여수에서 목포로 넘어갈 예정이고, 목포를 시작으로 서해안을 따라서 빠르면 내일 인천을 거쳐서 서울까지 이렇게 대한민국 한 바퀴 종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수까지의 여정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